제가 대학교 1학년 때 2019년에 있었고, 그때 저 고등학교 친구가 대외활동 같은 거를 가입을 했었나봐요.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외활동에서 뭐 여행을 보내준다?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친구를 하나 데려오라고 했던 거예요. 데려와도 된다. 그래서 친구는 저한테 물어보고, 저는 이제 공짜로 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좋다 하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이제 제 집 쪽으로 그 버스가 오더라고요. 대전에. 그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되게 정말 사람들 모이고 보니까 되게 전국에서 왔더라고요. 그 학생들도 수도 많아.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, 이게 뭐 어떤 단체길래 공짜로 이렇게 버스를 주고 뭐 음식을 주고 이러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세상에는 돈 많은 단체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, 그 후원해주시는,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이 사가? 뭐라 해야 되지? 어쨌든 뭔가 그런 데가 있대요. 그래서 또 거기를 갔어요. 거기가 이제 사유지다 보니까 사진을 절대 찍으면 안 된대요. 그 사유지가 나오게 풍경을 찍으면 안 된대요.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, 그냥 풍경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걸 들고 사진 이렇게 셀카를 찍으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. 그 셀카 뒤로 보이는 이 풍경조차 찍으면 나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되게 통제를 많이 했었거든요. 되게 강조를 많이 하시고. 그래서 저는 원래 사유지가 그런가 보다, 이렇게 철저한가 보다 해서 갔는데, 이게 거의 약간 꼬불꼬불하게 가고 뭐 대나무 숲 뭐 이런 거 지나서 가다 보니까 되게 건물들이 있어요.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라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많지?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재벌은 뭐 삼성 아니면 LG 이런 데인데 뭐 이런 회장님도 아닐 거고. 그래서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부자들이 너무 많다. 옛날 조선시대에 막 사극 드라마 보면은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위에 다리랑 정자등이 떠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.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여름이 아니 5월이었으니까 물이 없었는데, 여름이 되면 여기서 물 채워놓고 그 수영을 한대요. 그 나중에 그 수영을 하러 올 수도 있대요. 수영하면 진짜 예쁘겠다 하고 지나면 이제 운동장 그쪽이 있는데, 운동장 한쪽 면에 엄청 큰 돌이 있었거든요. 바위 같은 거. 그 정말 돈으로 사는 그런 돌 있잖아요. 엄청 큰 뭐 바위 비석처럼 그런 큰 돌. 그래서 그거 하나당 뭐 몇 천만 원이라는 거예요. 또 그 얘기를 해주세요. 몇 천만 원이라고. 그러니까 뭐 이거 훔쳐가지 말라고. 그거 어떻게 훔쳐가 그거를. 몇 톤의 무게를 어떻게 훔쳐가요. 근데 물론 조크로 농담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, 돌 얘기를 들으면서 돈이 많다 이러고. 근데 그 언덕에 앉아있었어요. 앉아있으니까 이제 뭐 후원해주시는 그 분이 오신대요. 근데 그거를 어떻게 오시냐면, 거기가 넓으니까 제가 건물이 막 여러 개 있었다 했잖아요. 골프장 가면 타는 골프장 가면 타는 그런 기계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. 옆에 여자분 뭐 비서처럼 생기신 분도 따라다니시고.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분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하고,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, 해외에서도 엄청 이분 초청하시려고 되게 인기가 많다 이러시면서 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,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, 이렇게 유명한데 왜 나는 몰랐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소개를 해주면서 연설을 하는데, 그때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우리는 종교다, 와라, 여기로 와라,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었는데, 듣다가 보니까 이거 종교 얘기잖아, 약간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뭐 사이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냥 종교, 포교 이런 건가 보다. 그거 뭐 1시간 정도 연설이 끝나니까 저는 이제 듣고 흘리고 그냥 그랬죠. 그 연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그냥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고 음식을 주고 집을 보내주면 난 그만이다. 그래서 제가 언덕이라 했잖아요. 그게 가파른데 이게 겨울이 되면 눈이 막 쌓여가지고 거기서 눈썰매를 탄대요. 근데 그때는 5월이었으니까 눈은 안 왔는데 그냥 잔디니까 그냥 미끄럼틀을 타고 타진다는 거예요. 잔디 미끄럼틀이. 제가 그때 흰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러니까 너무 타보고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흰 바지인데 여기 잔디가 있는데 잔디 미끄럼틀을 탈 수 있대. 그래서 내가 흰 바지 좀 멈춰도 돼? 이랬더니 엄마가 괜찮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잔디까지 야무지게 타고 미끄럼틀까지 야무지게 타고 그 나는 대충 그렇게 마무리가 졌던 것 같아요. 그러고 집에 그냥 돌아왔던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간 거는 여름이었어요. 조선시대에 불법한 연못 같은데 경매가 있다 했잖아요. 그리고 여름이 되면 물을 거기다 채워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. 그 여름에는 거기서 수영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 예쁘겠다. 그냥 딱히 잊었던 것 같아요. 그 종교라는 걸 잊고 이거 너무 재밌겠다. 그거 간다고 했어요. 갔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가니까 갑자기 벽화 봉사를 시키는 거예요. 제가 말했듯이 그 사유지 가기 전에 그 길이 약간 어떠냐면 시골 같아요. 시골. 그 도시가 아니라 시골의 한적한 마을에 구불구불 가다 보면 산속으로 들어가는 약간 그런 위치거든요. 근데 그 가기 전에 벽이 있으면 거기다 벽화를 저희가 색을 칠하는 그런 거였던 거죠. 근데 저는 그 얘기는 못 듣고 갔다가 그냥 벽화를 칠하라길래 했는데, 강제, 물론 봉사는 좋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사이비 주교의 사유지를 제가 봉사를 한 거잖아요. 나 노동 착취? 어떻게 보면? 물론 공짜로 보내줬지만 난 그걸 원해서 간 게 아니었는데 이걸 한다고 미리 전 듣질 않았으니까. 어쨌든 그때는 좋은 의미로 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막 페인트 묻으니까 우비 입고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러 다시 또 거기로 갔죠. 근데 거기서 이번에도 또 사진을 찍으면 안 돼. 수영하는 건 정말 좋았어요. 수영은 정말 재밌었어요. 언제 그런 조선시대에서 내가 회귀한 것 마냥 수영을 할 수 있겠어요? 저 막 노래도 틀어주고 뭐 이벤트 같은 것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노래 틀다가 춤 아는 사람 뭐 중간에서 뭐 춤추고 약간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. 하여튼 재밌게 그때 수영을 했고, 제 친구랑 저랑 그때 제가 떼산에 갔을 때 저 챙겨줬던 그 언니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언니 친구도 있었어요. 이렇게 노는데 다 끝나고 나서 그 운동장에서 그 사이비 대장이 애들이랑 여기서 축구를 한다 이러면서 그것도 보여줘. 축구를 하는 모습을. 그러니까 되게 잘 포용을 하고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겠죠. 저 챙겨줬던 언니가 저보고 이제 저분 되게 만나기 힘든데 요즘에 힘든 일 없냐 이러면서 고민이나 있으면은 털어놓을 수 있다,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언니는 이 종교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.
같아요. 아니 몰랐어도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라는 건 모르고 그냥 그 종교 자체를 되게 좋아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사이비인 걸 알았는지 몰랐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거기에 우호적이어서 말았던 거겠지? 몰라. 어쨌든 고민이나 힘든 거 있으면은 저분한테 얘기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다. 저분이랑 얘기하는 기회가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는데 지금 되게 좋은 기회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했는데 저는 딱히 고민도 없었고 고민이 있어도 저 사람한테 털어온다고 해서 좋은 조언을 얻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얻고 싶지도 않았어요. 조언을. 그래서 저는 없다 괜찮다 해서 저는 그냥 안 만나고 그냥 갔죠. 이때도 이게 끝. 수영하고 대충 구경하고 집 갔다. 저도 포기를 안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. 세 번째 이때는 10월쯤 1년에 3번을 갔던 거죠. 10월에 그때도 또 대둔산 그놈의 대둔산. 근데 그때는 정말 별거 없었던 게 가을이면 핑크뮬이랑 막 이렇게 피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또 보내줘. 여행을 또 보내줘. 공짜 그건 줬어요. 그것 때문에 그냥 공짜에서 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이트인가 싶은데 공짜로 여행을 보내주니까 이게 흐름이 됐던 것 같아요. 어차피 나는 여기 포교 당할 사람도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핑크뮬리 보고 그때는 진짜 별거 없이 친구랑 여행 핑크뮬리랑 그냥 구경하고 이러고 왔다. 별 이벤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갔던 데가 정확히 JMS라는 거를 정확히 언제 알았냐면 한참 지나서거든요. 얼마 안 됐던 1년 전? 1년 전? 2년 전? 1년 2년 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한 5년, 6년을 그냥 모르고 이게 JMS라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넷플릭스에 피디스톱인가 있거든. 그 피디스톱인가 이게 뜬 거예요. JMS 어쩌고저쩌고. 그래서 그게 눌렀는데 거기서 정명석을 보여주고 정명석의 그 주 근거지, 그러니까 JMS의 완전 주 근거지를 보여주는데 거기가 대둔산 거기였던 거예요. 제가 간 그 사진 찍지 말라고 한. 그 심지어 제가 수영했던 그게 팔각정이라고 되게 유명하더라고요. 진짜 그 팔각정을 보자마자 나는 나 JMS 근거지를 나는 수영을 하고 활동을 3번이나 가고 난 봉사활동까지 하고 그랬구나. 그러면서 너무 그때는 근데 소름이라기보다 내가 이런 데 갔다고? 어쩐지 그 사람 그 정명석을 다시 보니까 그냥 그때 그 할아버지더라고요. 그 골프차 타고 다니시는 축구 왔다 했잖아요. 운동장에서. 그것도 제가 갔을 때랑 그런 게 아니라 막 보여주던데 보여주기 식으로.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 피디스톱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쇼크 먹어서 내가 간다고 JMS 나 그냥 그 친구는 아마 교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그 대회 활동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낀 게 사람들이 왜 그 신천지 JMS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 종교, 그 주교를 믿을만 해서라기보다는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착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못 빠져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보기엔 그냥 정말 내 이웃이고 내 친구고 친한 언니고 동생이고 이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런 인간관계가 사이비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. 일반인들이 빠질 수 있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처음부터 이 사람이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겠어요.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착한데 제가 갔을 때도 다 착했어요. 근데 이렇게 착한데 이런 사람들이 설마 나를 소리내나 이런 생각을